애국 시민들, 자유민주 시민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구호 한번 하고 다음 연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차 부동산 악법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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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태우 변호사님 나와서 좋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태우! 노태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사무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노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우! 자, 오늘 이 부동산 악법 철폐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분들과 우리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그 자체가 저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 뒤에는 수십만, 수백만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악법에 분노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 부정선거 의혹으로 분노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비록 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튜브와 각 장소에서 우리의 이 분노와 문제 제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정선거 부분이 6개월 다 되어서 이제 법정기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금요일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것을 연다고 합니다. 23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죠? 네! 민주당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외의 유명한 이 선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추리소설에 나오는 짖지 않는 개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추리소설에 보면 짖지 않는 개가 나오는데 개가 낯선 사람을 보면 짖고 빠졌는데? 익숙한 사람을 보면 빠졌어. 짖지 않죠. 그렇다면 범죄를 인지하고 있는 손내려기가 오늘 잘 찍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범죄를 인지하고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바로 한사코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이토록 한사코 일관되게 침묵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악법 문제만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자격 있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헌법 원리에 비추어 문제가 많은 것일 텐데 하물며 그 법을 주무른 사람들이 자격도 없는 부정선거에 의해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라면 그 악법은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원천 무효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이 광풍과 어둠이 거치는 날에 반드시 그 책임과 그 명백한 진실의 규명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재판 과정이 요식적인 절차로 그치지 않으려면 검사해야 될 것, 조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표만 꺼내서 세워보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오늘날 선거의 재검표 방식으로는 턱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부정한 조작이 있었다고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어떻게 단순히 숫자를 세워보는 것으로 그 의혹이 덮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뿌리에서부터 우리가 볼 때 유령표 의혹이 있습니다. 명부에는 투표를 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각기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지역구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투표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유령 투표인지부터가 원천적으로 규명되고 확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확인을 위해서 재판 과정이 있는 것이지 그런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도 법원도 모든 소송 과정도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객관적인 확인을 재판 과정에서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면 그러한 조사를 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조사해보면 사실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만약 조사 과정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유령표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표본 조사를 했는데 나는 찍지 않았는데 나는 투표장에 간 것으로 기록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나라를 뒤흔드는 나라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싹이 밝혀진 것으로 반드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선거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이번 선거는 디지털 조작 선거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디지털 장치의 근본이 되는 선거 중앙 서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회피하는 한 디지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겠다는 그러한 흑심이 작용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버 감정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너무나 휘둘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앙선거감사의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엄정한 서버에 대한 감정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유령표 의혹에 대한 조사, 서버에 대한 국제감정,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말단적인 표 숫자 세기, 조금 더 해준다는 것이 종이 재질 검사, 조금 더 해준다는 것이 서버에 대한 검사는 없는 QR코드 대조, 원천적으로 QR코드 일련 번호가 기록된 컴퓨터를 검사하지 않고 조작이 무한히 열려있는 채로 QR코드를 검사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국민을 또 한 차례 속이는 것에 불과하겠죠. 이번 선거 소송은 지난 역사상 모든 선거 소송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명하는 그러한 선거 소송이 되지 못한다면 모든 법원을 포함한 모든 권력기관은 그에 상응한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재산, 생명, 자유를 위해서 우리 후손의 생명, 재산, 자유를 위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4.15 부정선거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해명하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라! 감사합니다. 도태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도태우 잘한다! 여러분들 법 없이 살고 싶으시죠? 네! 근데 이거 됩니까? 법 그지 같죠? 그죠? 이게 살다 이렇게 법이, 제 채널에 누가 42년 살았는데 이런 건 진짜 처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많거든요. 46세 고백 다 46세 48세 와갖고 나도 막 이러면서 보면 50, 60, 70인 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참
참, 예, 고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 보니까 생각나는 게 변호사님이 주로 출연하시고 계신 영어가 잘한 VON, 그래서 그 채널에 이자들의 정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채널 통해서 보시면 압니다. 네. PD 수첩 PD 말고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해보시고 다음은 역시 유승수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승수! 네, 안녕하세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동산 집회 측과 그리고 또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방어복 집회를 우리가 기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입어야만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네. 유독 경찰도 안 입고 바로 길 건너편에 통행하는 시민들도 안 입고 놀이공원에서도 안 입고 유독 집회에서만큼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스크를 해야 되고 유독 집회에서만큼은 확진이 잘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옷을 입고 이들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미중이의 사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고 견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법원 행정처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국민들에게는 그러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국가가 하는 모든 것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회를 하는 자들은 집회를 하는 국민들은 그러한 것들을 모두 이해만 해야 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놀고 그리고 또 식사를 하고 목욕탕에 가고 사우나에 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왜 그들은 이해를 하지 않고 우리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로남불. 경찰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집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잘해달라. 맞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어떠한 집회에서건 집회 주최 측과 왜냐하면 우리 우파 국민들이 폭력 집회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집회를 하면서 집회 주최 측과 반드시 질서 유지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그에 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한 이후에 경찰의 요구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고 또 우리가 또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게 있으면은 충분히 또 협조를 해오면서 집회를 늘상 평화롭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지금 이렇게 집회를 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본권의 침해가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시민분들 그리고 또 정치에 무관심한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나는 경제만 잘 살면 돼. 정치인들 싸우지 말고 그냥 경제만 살리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와 정치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치가 경제에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경제를 망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치가 경제의 구조를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나라의 체제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맞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올린다는 그 자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를 바꾸고 우리나라의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율을 10%만 올리면 됩니다. 세율을 10%만 올리면 불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100%라는 우리의 재산은 매년 10%씩 깎여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사 그게 우리가 죽을 때 남아있다 하더라도 모두 상속세로 다 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이렇게 어떻게 지켜가면서 이득을 보려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재산은 양도세를 지금 거의 50% 가까이 매기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내 재산을 지킬래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는 전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전혀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자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를 구조를 개혁하겠다, 부동산난을 해결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우리들의 재산을 그저 강탈하는 것뿐입니다. 부동산난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와 같은 정책을 하는 모순적인 현실을 보면서도 내 재산이 깎이고 있구나, 내 재산이 국가로 가고 있구나, 이 국가로 간 재산은 바로 저 좌파 주사파 정권의 자손들에게 물려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추론을 요하는 것이며,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무슨 설득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도 이들이 바라는, 더불어민주당 이들이 바라는 이러한 경제체제를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지 북한과 같은 이 조선인민주의공화국과 같은 그러한 일당 독재체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총선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유시민이라는 자가 180석 얘기하니까 180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저들이 180석을 획득했습니다. 자, 저들이 180석을 획득하는 순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구들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와 같은 선택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로 통계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4.15 총선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자연과학에 부합하지 않는 통계학적 결과에 전혀 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선거무효소송에 관한 진실이 대법원에서 밝혀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지금까지도 재판을 단 한 번도 열고 있지 않다가 드디어 10월 23일에서야 변론 준비기일이라고 재판의 전제 절차인 변론 준비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재판이 진행되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불공정한 재판인 것입니다.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선거 무효 사유로서 핵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멸실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단 국민들이 몸까지 던져가면서 관악청사 앞에서 서버 이전을 막아달라 그렇게 소리치고 법원에 10건 넘는 서명을 냈지만 그에 대해서 대법원은 단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다가 9월 30일 새벽에 결국엔 서버가 이전되고 셧다운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법원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대통령은 우리가 볼 것도 없고요. 누구도 우리의 권리를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산도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투표 한 표도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벗고 이 자리에 나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1인 시위로서 이 문재인 정부의 저항을 온몸으로 맞서고 계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지나가는 시민분들도, 지금 방에 앉아 계시는 시민분들도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그리고 도저히 나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같은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거리에 나오시고 저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방역복을 입고 집회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기본권 침해는 계속 일어나고 우리의 사유재산은 어느 순간 저 정권의 자식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써야 된다, 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의 집회를 음해하고 마치 집회에서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산하느냐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꼭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상에 대해서 왜곡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들의 자식, 그리고 죄도 없는 우리들의 자식이 평생 정권이 마스크를 쓰라면 마스크를 쓰고 방역복을 입으라면 입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로 정권에 부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 우리의 사유재산, 우리의 자유시장 경제는 여러분들의 손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3법, 악법, 철폐!
진행하라! 감사합니다. 유승수 아까 도 변호사님도 그러지만 유 변호사님 진짜 몸을 날리면서 애국에 지금 부정선거 밝히는 것과 부동산 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입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됩니까? 안 되죠. 정치는 앞면, 경제는 뒷면, 동전 양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탄핵, 억울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하고 또 부정선거 이거 분리됩니까?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그 사이에 부동산 악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그리고 경찰한테 수사권 종결, 그쵸? 기소권 주는 거 그런 거 다 햄버거처럼 중간중간에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당장 민주당은 부동산 악법을 철회하십시오. 전화!